안녕하세요. 영화 콘텐츠 제작 크루 언더플로어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펀치 드렁크 무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게 된 아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극장가가 떠들썩하죠. 지난 2년 동안 한국 영화계는 1000만 관객이라는 말이 낯설어질 정도로 깊은 침체에 빠져 있었는데요. 올해 2월 봄을 앞두고 개봉한 한 영화가 긴 겨울을 끝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이름으로 남은 단종, 그리고 그의 곁에 끝까지 남은 한 남자의 이야기. 오늘 우리가 만나볼 영화는 왕가 사는 남자입니다. 방송에 함께할 패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루니, 토이, 엠버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사극을 영화관에서 처음 본 편식이 조금 심한 루니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대문자 F 토이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대문자 T 엠버입니다. 와. 패널분들 소개도 하였으니 이제 펀치 드렁크 무비 왕가 사는 남자 1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영화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다들 이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일단 사극을 좋아해 본 적도 없고 특히나 돈 주고 이거를 영화관에서 볼 생각은 평소에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뭔가 개강 전에 영화관은 한번 가고 싶고 사람들이 하도 붐 시켰잖아요. 그쵸. 맞아요. 원더풀 내부에서도 그렇고. 맞아요. 그래서 보고 나오니까 근데 2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나도 한국 사람이긴 하구나 증명하는 영화였어요. 저는 재밌게 봤고요. 개봉한 날 이거를 무대 인사를 가서 봤었는데 부러워. 그 용안을 보셨군요.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출중하더라고요. 외모가. 네, 근데 그때 보고 이거는 가족들이랑 다시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모시고 가서 봤습니다. 저는 일단 영화관에서 알바를 하고 있어서 이걸 무료로 봤는데 우와. 돈을 내고 봐도 아깝지 않을 맞아요. 영화였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영화였고, 그리고 박지훈 배우님의 눈빛이 정말 너무 좋았다. 진짜. 나왔는데도 눈빛이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네, 패널분들의 감상 잘 들었습니다. 2년 만에 등장한 천만 영화라니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이네요. 그럼 루니님, 왕가 사는 남자의 줄거리를 소개해 주시겠어요? 광천골의 촌장 어몽도는 매일같이 마을 사람들의 끼니를 걱정하며 궁핍한 나날을 보냅니다. 그러던 중 유배객을 받아들여 사정이 나아졌다는 이웃 마을의 소식을 듣게 되죠. 어몽도는 본인도 유배객을 받아들여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광천골에 도착한 인물은 평범한 유배객이 아니었습니다. 계유정난으로 왕좌에서 끌려 내려온 노상군 이홍이었죠. 삶의 목적을 잃은 채 식음을 전폐하던 이홍이는 순박한 마을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생기를 되찾는데요. 힘없고 병약했던 이홍이의 두 눈은 서서히 호랑이의 기운을 품기 시작합니다. 왕가 사는 남자 때문에 극장이 눈물바다가 됐다는 후기가 정말 많습니다. 단종 아리라는 말까지 따로 생겼을 정도인데요. 혹시 패널 여러분 중에서 눈물을 흘린 분이 계실까요? 이 방송의 대문자 F 참가자로서 저는 영화가 울어 하면 넵 하고 우는 사람이거든요. 넵. 그래서 눈물을 흘릴 만한 장면에서는 거의 다 울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혹시 티 같나요? 물어보시는 걸 보면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사실 반반이긴 한데 결국 F긴 해요. 근데 마지막까지 대체 다들 어디서 울었다는 거야? 라는 생각에 꼭 참고 있었거든요. 사실 뭔가 막둥이 죽을까 봐 엄청 걱정도 됐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결국에 눈물 콧물 흘렸습니다. 콧물까지. 저는 이제 대문자 T 참가자라서 네. 영화 초반에 이게 왜 슬프지? 너무 뭐야 하면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도 울었는데 저는 극장 가서 2번을 봤는데 2번 다 울었어요. 두 번째는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어요. 진짜. 그쵸. 맞아요. 나도 어떻게 모르게. 참아요. 이건 T와 F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람이라면 울게 되는 것 같아요. 맞는 네. 것 같아요. T도 사람이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장면에서 눈물이 터졌나요? 어떤 장면이 가장 슬펐는지
다들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홍이가 죽는 장면까지도 잘 참았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에 매화한테 써준 그 마지막 편지? 너무 슬퍼. 그거 읽을 때 눈물이 진짜 콸콸콸 쏟아지더라고요. 맞아요. 그 대화를 제가 읽진 못하겠지만 그 영화에서 또렷한 주연은 아니었지만 네. 매화가 모든 장면에서 변함없이 이홍이의 편인 인물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인물이 매화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음. 그 캐릭터한테 마지막까지 마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매화마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잖아요. 진짜. 너무 슬펐어요. 그 선택이 참 F인 저도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어몽도랑 단종이랑 관아에서 만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안부를 묻는 장면에서 제일 많이 울었던 것 같은데 그때 나오는 대사가 뭐 잘생긴 얼굴이 그리웠냐 뭐 오늘 보니 외모가 출중하구나 뭐 이런 대사들이 나오는데 사실 대사 자체는 좀 코믹하잖아요. 근데 이제 두 인물이 처한 상황을 봤고 저는 이제 또 어떤 미래가 다가올지 알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는 이 둘이 만들었던 관계와 그런 따뜻함이 하나하나 생각이 나면서 저는 진짜 살면서 비통함의 감정을 느낀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비통함. 진짜 쉽지 않은 너무 감정인데. 마음이 너무 진짜 누가 막 조이는 것 같았어요. 진짜 좋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그 두 분 배우가 연기할 때 네. 서로 너무 슬퍼서 눈을 못 쳐다봤대요. 맞아요. 맞아요. 실제로도. 저 들었어요. 그럼 엠버님도 말씀해 주세요. 저는 마지막에 이제 가십시다 하는 장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처음에 그 단종이 공천골로 올 때는 아무리 줄을 힘껏 당겨도 강을 못 건너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똑같이 이제 강을 건넌다라는 텍스트는 같지만 죽음으로 강을 건넌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런 식으로 밧줄을 잡아당기는 장면이 처음이랑 마지막 장면이랑 되게 대비되는데 오버랩 되면서 거기서 아니야 가지마. 가지마. 가지 말라 했잖아. 이러면서 오열을 하면서 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장면에서 오히려 보여지지 않아서 그 괴로움과 고통이 배가 됐고 뭔가 기록으로 남지 않은 여백의 부분을 관객의 상상에 맡긴 것 같아서 되게 슬프고 인상 깊고 그랬습니다. 맞아요. 그 죽음의 과정을 그냥 눈빛이랑 손만 보여주고 맞아요. 네. 장면을 직관적으로 보여주지 않는 게 맞아요. 조금 더 무섭고 더 아팠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 장면들에서 다 울긴 했는데 가장 슬펐던 건 엔딩에서 단종이 강가에서 물장구를 치잖아요. 너무, 첨벙. 너무 아기 같은 거예요. 맞아요. 실제로도 진짜 어렵고 그 장면에서 내가 봤던 그 단종들이 진짜 17살밖에 안 되는 지금으로 따지면 고등학생밖에 안 되는 아이였구나 하는 맞아요. 생각이 들면서 그 아이에게 한 명의 네 이놈. 내 이놈 그런 짓을 했던 거야 하는 마음에 더 슬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관객의 마음을 움직인 영화이지만 한편으로는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연출이 아쉽다거나 스토리 전개가 다소 허술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패널 여러분은 이 영화를 보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나요? 저는 사실 마지막에 눈물로 끝나서 그렇지 자세히 보면 좋은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호. 사실 저는 연출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인물 스토리가 조금 아쉬웠어요. 영화 제목이 왕과 사는 남자면 어몽도와의 관계를 조금 더 투명하게 보여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 그리고 어몽도 아들 태산이도 네. 마지막에 결국 엉덩이만 보여주고 끝나더라고요. 이게 너무 아쉬웠고 막둥이네 가족과의 관계성도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고 중간중간 개연성도 부족하고 뚝뚝 끊기는 경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도망갈 때 비도 오는데 갑자기 천둥번개 치는 촌스러운 연출들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눈물로 그냥 무마된 느낌? 이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저는. 맞아요. 캐릭터 관계 형성이 좀 급했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렇게 서로를 아끼는 사이였나? 물론 이해는 하지만 이 과정이 너무 급했다? 이런 느낌을 저도 받긴 했습니다. 토이님은요? 저는 이제
앞에서 말씀해주신 거 다 받고 이제 호랑이가 마을 사람들 공격하려고 할 때 이제 이용이가 네 상대는 나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전 좀 많이 손이 오그라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활을 들어서 호랑이를 쏜다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저는 이용이의 도끼를 좀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일단 굳이 그걸 대사로 표현한 부분이 좀 몰입 있게 해줬고 그리고 대사를 넣어야 한다면 차라리 뭐 물러나 있거라 이런 대사 요소도 오. 충분했을 것 같은데 장항준 간호님 이 영상을 꼭 보시길. 피드백 반영. 연락 주세요. 근데 저는 그 호랑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네. 호랑이 CG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쵸. 맞아요. 실제로 배우분들이랑 제작자분들도 아쉬워하는 것 같던데 저는 릴스에서 그런 댓글을 봤어요. 밤티 호랑이지만 우리 잘생긴 단종님이 화살 쏘는 거 보느라 까먹었다고. 맞아요, 아, 진짜.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저는 가끔 나오는 그 현대극 같은 모먼트가 좀 그 아. 사극 영화를 보는데 그 몰입도를 좀 깬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대사가 욕이어서 말은 못하지만 그 쌍시읒이랑 비읍으로 이루어진 그런 단어를 다 말을 하셨는데 무슨 단어지? 그런 단어를 갑자기 사극에서 그런 단어를 마주할 것이라는 생각은 못했어가지고 그렇죠. 너무 갑자기 현대극으로 퐁당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좀 몰입도가 깨졌던 것 같습니다.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이 영화가 천만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은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특히 왕가 사는 남자에는 명대사가 많다는 후기가 눈에 띄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 남은 대사가 있나요? 구체적인 장면과 함께 그 대사가 왜 특별하게 다가왔는지도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그 마지막에 보수주인과 단종이 서로 마지막 순간 함께 하잖아요. 네. 저는 좀 인물에 되게 이입을 많이 해서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보수주인이 어쨌든 그 줄을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그 긴장감이 엄청 팽팽하게 느껴졌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문 너머에 있는 사람의 발버둥이.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이렇게 탁 놓아졌을 때 그때 느껴졌을 이 허망함과 이런 감정들을 가장 가까이서 느꼈을 사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느껴지면서 너무너무 슬펐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긴장감이 탁 풀렸다는 게 그 둘의 이 생에서 연이 이렇게 탁 끊긴 것 같은 느낌도 슬퍼. 받아가지고 어떡해. 그 순간 이게 막 턱이 떨리다가 야 하고 침이 딱 빠지잖아요. 그거 보면서 갔구나. 안돼. 다리를 건너갔구나. 네, 그러면서 너무 슬펐고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토이님도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앞에서 한번 나왔던 장면이긴 한데 단종이 매화에게 남긴 편지에 적혀있던 문장이 좀 기억에 남는데 이제 또 나온 만큼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내가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부터 그대는 나와 함께했다. 그대는 나의 벗이요, 누이요, 어머니였다. 그 고마웠던 시절을 뒤로하고 나는 길을 떠날 것이다. 먼 훗날 다시 태어나면 그때도 나의 벗이 되어주면 좋겠구나. 나도 기꺼이 그대의 벗이 될 것이다. 방금 조금 소름 돋았어요. 진짜. 뭔가 그러니까 단종의 인생에는 진정한 친구와 가족이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했는데 뭔가 이 대사에서 매화가 단종의 몇 없는 진정한 친구이자 가족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냥 쓸쓸하진 않아서 참 다행이구나 이런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아요. 루니님도 있으신가요?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직접 잡은 다슬기로 끓인 국입니다. 라는 대사예요. 이게 꼭 눈물이 나는 영화라 해서 감동적인 대사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결국 우리는 웃다가 운 영화니까 그 웃긴 포인트들도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그 영화 장면 중에서 다슬기국을 먹다가 이 국을 끓인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묻는 장면이 있는데 자기가 직접 새벽에 강가에서 잡아온 다슬기라고 틈새 어필하는 어몽도가 너무 그러니까요. 웃기고 따뜻한 거예요. 참 그런 캐릭터에는 유해진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실제로 애드리브였대요.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2번 봤잖아요. 그 네. 실제 박지현 배우의 눈을 보면 진짜 웃음이 보여요. 진짜. 저는 태산이한테 단종이 글을 가르쳐주면서 하는 그 대사가 제일 인상 깊었는데 추구기를 처음 만든 자도 노비였다. 나의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그에게 배우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이 문장인데 단종이 또 조선 역사상 가장 정통성 있는 인물이라고 맞아요.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 단종 오라버니님 이런 인물이셨지 하면서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대부분의 관객은 단종이 맞이할 최후를 이미 알고 극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눈을 뗄 수 없었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오히려 결말을 아니까 더 슬펐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역사가 곧 스포일러인 영화, 결말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패널 여러분의 감상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저는 일단 역사용을 좀 자주 보는 편인데 항상 그럴 때마다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다 보니까 결말이 어떻게 되지? 보다는 이 감독은 이 결말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어떤 방법으로 표현했을지에 좀 더 중점적으로 보면서 엄흥도와 단종의 관계를 어떻게 그렸을까? 그러면 이 단종이 비극적인 결말을 장항준 감독은 어떻게 그려냈을까? 이런 걸 좀 더 집중하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결말을 아니까 훨씬 슬픈 축에 속하거든요. 편지를 화살로 쏘면서 이제 곧 시작될 그 비극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알면 그렇게 될 걸 알지만 그리고 단종이 마음먹은 그 순간이 기특하지만 그냥 살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도 들기도 했고 그 역사가 있기에 이렇게 지금 저희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거지만 그런 역사를 바꾸고 싶었다는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정말 그 정도로 몰입을 해서 봤습니다. 오히려 결말을 아는 상태니까 네. 마지막에 긴장됐던 이유가 단종이 죽냐 안 죽냐 이걸 떠나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고 이걸 어떻게 그려냈냐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전 사실 한국 사극 영화를 안 좋아하는 거지 전쟁 영화랑 역사, 세계사 영화 엄청 좋아하거든요. 막 나치 정권, 산업혁명 아니면 독립전쟁, 막 투표권 이런 장르를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역사는 과거일 뿐이고 전해지는 이야기에 그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영화로 만들면 빈틈을 어떻게 상상력으로 채우고 그려내는지 기대하는 과정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 영화의 결말을 논하는 것이 과연 스포일러라고 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제 친구는 그 역사를 잘 몰라가지고 그런 게 있죠. 단종이 죽는다? 이런 사실은 알았지만 그 밑배경을 자세하게 모르고 봤는데 훨씬 재밌었다고. 그 막 외국인들이 단종의 그 역사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로 봤다가 왜 죽냐면서 이제 오열을 했다는 그런 반응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게 코리안 히스토리야. 결말을 알고 있어도 빠져들 수 있었던 건 이 영화가 역사를 다루는 방식 덕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왕가 사는 남자는 실제 역사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상당 부분을 새로 만들어낸 영화인데요. 광천골이라는 공간, 마을 사람들, 그리고 엄흥도라는 캐릭터까지 여러분은 기록의 빈틈을 상상으로 채우는 이 방식을 어떻게 느끼셨나요? 일단 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오히려 기록이 짧아서 좀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아무도 거두지 않았던 단종의 시신을 누군가 거두었다라는 문장 하나만으로 많은 것이 설명이 되잖아요. 그쵸. 그 거둔 사람과 단종과의 관계는 굉장히 긴밀했을 것이다. 그런데 왜 긴밀했을까? 이 긴밀했던 사이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를 감독이 되게 정확한 질문으로 잘 풀어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저도 이 상상이라는 방식에서 오는 여러 의견들에 동의를 좀 하는 편이기는 한데 네. 일단 단종을 다시 기억하게 만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효과적인 방식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단종은 기록도 많이 없고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것도 뭐 비극적인 결말을 맞은 왕, 그쵸. 뭐 역사가 외면한 왕 이런 인식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미디어에서 단종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고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이 영화가 단종이라는 소재를 중심으로 끌고 와준 덕분에 뭐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단종을 한 명의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방식 자체는 뭐 괜찮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실제로 역사 수업에서 이 내용 당연히 저희 배우잖아요. 그죠. 이렇게 슬펐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요. 그냥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고 삼촌에 의해서 끌려났구나 이런 식으로 배우니까 뭔가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생각을 못했는데 이 영화가 한 사람에 집중을 해서 만들어주는 것도 영화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1부에서는 왕가 사는 남자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영화의 연출적인 특징들과
외부적인 요소들에 대해 보다 깊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1부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흥미로운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를 시작하기 전 현재 왕과 사는 남자의 팬메이드 뮤직비디오에 자주 활용되고 있는 음악이죠. 영화 사도의 OST 조승우의 꽃이 피고 지듯이 듣고 오겠습니다. 그대 마음을 채우지 못해 참 많이도 눈물 흘려서 미안한 마음 두고 갑니다. 꽃이 피고 또 펀치 드렁크 무비 왕가 사는 남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영화의 전반적인 스토리라인과 주요 인물들, 그리고 영화의 해석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2부에서는 작품 외적인 이야기와 영화의 연출적 특징, 작품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외부적인 요소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화에 쏟아지는 호평의 중심에는 단연 배우들의 연기가 있습니다. 유해진, 박지훈, 유지태, 전미도 배우에 대한 찬사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패널 여러분은 이 영화를 보면서 특히 인상 깊었던 연기가 있으셨나요? 루니님 있으셨나요? 저는 솔직히 연기가 연출을 완전 덮은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맞죠. 진짜. 동의합니다. 편집이 끊기는 부분도 있었고 감정 전환이 매끄럽지 않은 진점도 기억에 남거든요. 근데 이런 이음새가 벌어지는 순간마다 배우들이 아주 활약을 한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유해진 배우는 사실 기대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배우고 맞아요. 그죠. 그 속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지태 배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유지태 배우가 사실 그럼 호감을 사는 역할은 아니었지만 맞아요. 아니었죠. 눈빛 하나로 갑자기 긴장하게 되고 다들 발성도 좋고 진짜 연기가 그 구멍들을 조금 메꾼 영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장항준 감독님은 정말 길이길이 모셔야 될 배우 네 분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유지태 배우가 그렇게 악한 역할을 하는 거 저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올드보이에서도 네. 악한 역할이긴 한데 사실 거기서는 조금 미친 역할이거든요. 네, 광기의 역할이잖아요. 그쵸. 근데 뭔가 악을 품고 나온 캐릭터는 이게 처음이어가지고 이 유지태 배우의 이런 모습에 또 매력에 반해버렸어요. 저도. 그 제가 무대 인사 보고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유지태 배우가 이제 자기소개를 하면서 안녕하세요. 한 명의 역할 맡은 유지태입니다 하는데 이제 관객들이 다 우 이러더라고요. 저도 같이 좀 덧붙여봤습니다. 근데 이건 딴 얘기긴 한데 유지태 배우가 비율이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어깨도 막 아니 거의 그 파묘에 나오는 장군 귀신. 거의 얼스토크가 되어가는데. 좀 죄송스럽긴 한데 유해진 배우 옆에 서 계실 때 네. 유해진 배우가 많이 꼬매지는. 유해진 배우는 출중하시니까 외모가. 맞아요. 출중하신 배우니까. 네. 토이님은 계셨나요? 일단 저는 박지훈 배우 연기가 일단 좋았는데 전 유해진 배우를 좀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유해진 배우는 연기로 실망을 시킨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캐릭터의 코믹하면서도 진중한 그런 좀 다면적인 모습이 잘 드러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광천걸 상황이 좀 이렇게 좋진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짐을 많이 안고 네,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음식을 탐낸다거나 이런 좀 본능에 충실한 장면들이 나올 때마다 전 유해진 배우를 좋아하는데도 좀 한 대 때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단종과의 뭐 관계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는 네. 어몽도라는 인물이 불의에 대응하는 자신만의 신념이 있는 인물로 또 네. 비춰지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에서는 또 무게감 있게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걸 보고 역시 유해진은 유해진이다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 코믹한 톤과 무거운 톤의 그 완급 조절을 정말 진짜. 잘하시는 분 맞아,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저는 전미도 배우님을 생각했는데요. 전미도 배우님이 전반적으로 비중은 매우 적지만 진짜 그 비중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강렬한 인상을 저한테 남겼거든요. 특히 그 마지막 장면에서 단종의 시신이 이렇게 강물을 떠내려가는 걸 그저 하염없이 바라만 보고 있는데 그 바라보는 눈빛에서 유모 시절부터 함께했던 그 추억과 그리고 지금 저 떠내려가는 저 눈앞에 있는 저 시신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들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 몇 초 사이에 대사 없이 눈빛만으로. 그래서 저는 전미도 배우님의 이런 짧지만 강렬했던 연기가 굉장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전미도 배우님이 실제로 스크린 데뷔작이 천만인 배우 3번째 안에 드신대요. 우와. 고화성 배우, 그리고 다른 남자 배우, 그리고 네. 전미도 배우 이렇게 되신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축하드립니다. 네, 저는 단종님, 이용희님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사실 박지훈은 다들 프로듀스 101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윙크나 0011 박지훈. 모두가 정말 무대 위에서만 빛나는 사람일 줄 알았는데 네. 이 왕가 사는 남자를 통해서 이 사람이 연기를 이렇게 잘하는구나. 사실 저는 기대를 안 했거든요. 진짜요. 왜냐면 약한 영웅을 보기도 했지만 이 배우가 사극을 이렇게 네. 실화 인물로 잘 할 수 있을까? 맞아요, 하는 맞아요. 의심이 좀 있었는데 음. 어머나 저의 크나큰 착각이었어요. 진짜 너무 잘하고 네. 저는 발성이 이렇게 뮤지컬 배우처럼 그러니까요. 맞아요. 단전에서 끌어올리는 맞아요. 그 샤우팅. 제가 집에서 혼자 연습해봤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연습을 하셨군요. 이따 한번. 이따 한번 보여주세요. 그 발성뿐만 아니라 얼굴 표정 연기도 정말 좋았고 무엇보다 비극적이고 어린 왕의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백성을 보는 자유로운 눈빛 그리고 왕의 강인함 그런 것들도 보여준 연기를 한 게 이 박지훈 배우의 가장 큰 장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 단종 달란트가 아주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이거 진짜 열정 있는 배우 같아요. 이 영화를 위해 한 달 동안 10kg인가를 뺐대요. 맞아요. 맞아요. 네. 봤어요. 사과만 먹고 맞아요. 근데 사과를 본인이 가장 안 좋아하는 과일이라서 오히려 더 몰입을 하려고 먹었다고도 하더라고요. 와 진짜 인내심이. 하니까 부먹드립니다. 부먹드립니다. 실제로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그러니까요. 15kg 정도를 한 달 만에 빼셨으니까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사심 아닙니다. 이 영화의 흥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입소문과 마케팅입니다. 보통 영화는 개봉 첫 주에 가장 관객이 많고 그 이후로는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왕가 사는 남자는 여러 바이럴 덕분에 1주차부터 4주차까지 오히려 관객 수가 늘어나는 이례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화의 입소문이 이렇게까지 강력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토이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일단 그 관객의 경험을 확장을 하고 또 관객이 뭔가 오프라인적으로 참여를 하게 만든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저는 영화를 보고 나서 유튜브로 단종 역사를 막 찾아보고 막 최태성 선생님 강의도 막 듣고 그러니까 알고리즘 때문에 계속 뜨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영상마다 또 하는 얘기가 조금씩 이 시선이 조금씩 다르니까 막 이것저것 다 찾아보고 막 그러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영월에 가려면 얼마나 걸리고 뭐 어떻게 가야 되는지 내가 갈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막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영화가 끝난 후에도 왕가 사는 남자를 계속 떠올리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일단 그 구조 자체가 좀 강력한 입소문을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영월 가는 KTX가 다 매진이 됐대요. 그러니까요. 이제 막 3시간 웨이팅 해야 되고 진짜
저는 토이님 의견에 좀 덧붙여서 전 입소문 마케팅도 결국엔 영화 자체가 좀 좋아야지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좋다고 해서 갔는데 막상 보니까 별로던데 하면 또 그것도 소문이 나게 돼서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일종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영화의 좋은 점은 이야기하고 싶게 만드는 영화였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재밌었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를 가고 싶게 만들고 단종 그는 누구인가 한 명의 무덤에 테러 남기기 이런 것처럼 행동으로도 이어지는 게 N차 관람으로도 이어지고 마케팅 전략도 잘 됐지만 뭐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지면서 좋은 시너지를 냈던 것 같습니다. 루니님도. 저는 그냥 한국인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사실 사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참 유행에 미쳐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새 조금 더 민감해진 것 같은 게 숏폼의 활용으로 더 빠르고 더 속도감 있게 하나가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래서 두쫑쿠도 있었고 그쵸. 봄동 비빔밥도 있고 이제는 무슨 버터떡이 유행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맛있어요. 아, 맛있어요? 그래요? 몰랐어. 빠르시군요. 그 유행에 왕과 사는 남자가 등장을 하고 이게 딱 연휴 기간이랑도 만나서 막 릴스에도 왕과 사는 남자 후기 우는 모습 찍어서 릴스에 올리잖아요. 맞아요. 이런 게 딱 젊은 세대한테도 확 퍼지고 맞아요. 그 영화 자체가 일종의 유행이 된 것 같아요. 한국 영화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참 좋아할 말입니다. 듣고 계시죠? 저는 무대 인사도 한몫했다고 생각하는데 인스타나 트위터 같은 SNS에서 진짜 한 일주일 동안 계속 그 영상만 떴던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무대 인사 영상만. 그래서 이 왕가 사는 남자 팀이 수도권에서 시작해서 부산, 대구까지 지방 순회를 돌았다고 해요. 특히 이제 박지훈 배우가 무대에 서면 함성이 엄청났다고 하는데 단정 오빠. 실제로 그 팬들이 스케치북으로 뭘 해달라 하면 다 해주시고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게 또 바이럴이 되고 네. 박지훈 배우가 영화에 나왔구나 이런 식으로 뭐 알게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무대 인사 영상이 퍼지면서 바이럴에 좀 영향을 준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굿즈라고 해야 되나? 영화 보고 나오면 주는 특전이 맞아요. 진짜 퀄리티가 엄청 좋더라고요. 포스터뿐만 아니라 포토카드 그리고 명패로 만든 책갈피도 주고 자수 손수건 같은 것도 주면서 한 번 더 봐도 저거를 받으려고 가고 싶게 만드는 그래서 맞아요. N차 관람을 유도하는 그런 걸 만든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그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근데 못 받았어요. 다 매진이 돼가지고 역시 한국 사람들은 빨라요. 진짜 빨라요. 관계자분들 듣고 계시죠?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굿즈 여기로. 패널분들의 말씀처럼 영화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참 재미있는데요. 영월 청룡포 관광객이 설 연휴에 5배 이상 늘었고 장릉 지도 앱에 응원 댓글을 남기는 사람들도 있고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교재를 샀다는 후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현상을 어떻게 보시나요? 혹시 패널분들도 이 영화를 보고 나서 해보고 싶은 게 생겼을까요? 그 개봉 전 시사회쯤부터 이제 사람들이 카카오맵에 단종 묘에는 이제 5점을 남기고 세조의 묘에는 1점을 남기기 시작을 맞아요. 했는데 제가 이게 보니까 점점 유행이 되더라고요. 근데 좀 재밌어 보이기도 하고 저도 단종의 묘에 5점을 남기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안 좋은 점수를 너무 많이 남겨서 그런지 몰라도 세조의 묘는 이제 평점이 막혀있더라고요. 닫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세조가 그 역사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되게 집착하고 좀 어머. 예민했던 인물. 근데 천벌 그런지래요. 받았네. 예. 그러니까 이제 후대 사람들의 평가가 이렇게 돌아오는. 그래서 저도 사람들 반응 좀 구경하고 싶어서 갔는데 닫혀 있어가지고 뭐 아쉽게도. 네. 저는 영화 보고 사실 영월까지 가보겠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이게 역사적 지식이 있으면 더 많은 게 보이는 영화는 맞으니까 네. 그래서 설명해주는 영상들은 찾아봤었거든요. 그래서 벌거벗은 한국사를 평소에 챙겨보지는 않는데 그 벌거벗은 한국사 단종편이 다시 올라와서 100만 뷰가 넘었더라고요. 이렇게 영화 한 편이 단종이라는 인물 중심으로 생태계 전체를 움직이고 있는 게 참 놀라웠어요. 유튜브도 보면 그 성지순례 브이로그도 참 많더라고요. 단종 관련 역사책도 검색 순위에 오르고 영화 한 편이
그 콘텐츠 생태계 전체를 아예 좌우했다는 게 음. 한국 관객도 충분히 팬덤 문화를 갖고 있다. 이 점을 음. 보여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청룡포를 중학교 때인가 한번 가봤거든요. 오, 진짜요? 아 근데 기억이 없어서 너무 슬픈 거예요. 그냥 내가 봤던 데가 저기가 맞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꼭 했는데 5월 전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KTX가 나를 과연 태워줄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소문과 마케팅의 힘이 컸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아무리 바이럴이 잘 돼도 영화 자체에 힘이 없으면 N차 관람까지 이어지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왕가 사는 남자가 1000만 영화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영화 내적인 힘은 뭐라고 보시나요? 이 영화 안에 어떤 요소가 있었기에 이만큼 많은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밥. 네, 저는 밥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한국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그쵸. 밥심이죠. 영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밥이 영화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매개체예요. 맞아요. 이 이야기의 시발점이 되기도 하고 어몽도가 애초에 이용희를 모시려고 한 게 쌀밥을 먹고 싶어서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징물, 밥처럼 사람들이 오직 영화관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선물해주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관객들이 이렇게 영화관에서 깔깔 웃을 수 있는 장면들에 항상 밥이 있거든요. 그 꼬르륵 장면도 그렇고. 그쵸, 맞아요. 그래서 저는 나이대나 뭐 직업, 성별 이런 거랑 아예 상관없이 한국 사람들이 다 같이 웃고 울 수도 있는 소재를 이렇게 잘 담아내서 관객의 마음을 잡을 수 있었다고 믿어요. 저도 밥 나올 때 모든 광천골 사람들이랑 만나잖아요. 네. 왕이. 그 장면을 보면서 따뜻하다 이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오, 정말. 그러니까 저 한입 하고 싶어요. 진짜 먹고 싶었어요. 전 토끼고기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엠버님은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요소나 소재가 어찌되었든 사람이 1000만이나 모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이 영화가 가족, 친구와 일단 보기 민망한 장면이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웃다가 너 울어봐라 하고 울리는 이 구조 이게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처음에는 좀 역사의 비극적인 걸 알고 가는데도 뭐야? 생각보다 안 슬프네. 하게 만드는 그런 구성이 스테레오 타입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게 어쩌겠어요. 나도 사람인데 그쵸. 울라면 울어야지.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그 전반부에 그런 웃음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 후반부에 있는 눈물이 더 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거기에 부가적으로 역사적인 치밀한 스토리와 감독의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1000만이 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저희 가족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네. 뭔가 이슈가 되는 한국 영화가 개봉을 했을 때 제가 가족 중에서 제일 먼저 보고 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보고 온 영화를 부모님께 추천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같이 한 번 더 보러 가자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예를 들어서 헤어질 결심이나 어쩔 수가 없다라든지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 그래서 추천을 좀 잘 안 하는 편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제가 보고 와서 이거는 진짜 같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1000만 영화가 되기 위한 조건을 뭐 따질 수는 없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지의 여부가 좀 흥행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왕가 사는 남자는 한국 사람이라면 공감을 못할 수가 없는 소재고 또 이야기를 풀어가는 과정도 저는 괜찮았던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대중성은 확실히 잡은 작품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공식 같은 게 있는데 왕, 남자, 그리고 유해진 나오면 1000만이 가는 게 아닌가. 실제로 광해도 1000만이었고 왕의 남자도 1000만이었죠. 네. 맞아요. 진짜 실패가 공식인데. 없었던 공식. 그러니까 감독님들 혹시 1000만 되고 싶으시면 왕과 남자 유해진을 잡으세요. 네. 1000만 영화라는 타이틀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공의 상징이자 그 해를 대표하는 영화에 붙는 이름이기도 하죠. 왕가 사는 남자 역시 그런 반열에 서게 됐는데요. 패널 여러분들은 이 영화의 1000만 관객 돌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미 1000만 관객의 선택을 한 영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그 자격을 논할 수 있는가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작품에 대해 호불호는 갈린다. 그쵸. 이런 의견은 좀 동의를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극장가가 망하고 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좀 들리잖아요, 요즘에. 맞아요. 근데 이런 시기에 1,000만 명을 극장으로 불러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역사에 대해서 찾아보게 만들고 그리고 영월에 방문까지 하게 만든다는 거는 어쨌든 영화에 대한 경험이 극장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연장이 된 거잖아요. 그쵸. 네. 저는 이 경험의 확장을 좀 높게 사는 편이어가지고 저는 충분히 1,000만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도 이게 1,000만 영화가 뭐 예술성이 높고 기깔나게 잘 만들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네. 박찬욱 감독님은 1,000만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 하는데 안 되시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이게 과연 1,000만 영화라고 해서 우리가 예술성을 따져야 되는가? 굳이 그렇게 잣대를 들이밀어야 되는가 하는 의문도 있고 실제로 1,000만 영화 라인업을 보면 이게 왜 여기 있지? 하는 것도 꽤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극장가가 힘드니까 다 같이 이 영화를 더 많이 보러 가고 1,000만 영화에 대해서 좀 너그럽게 봐줬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도 영화를 많이 보는 사람이지만 영화관을 자주 찾는 사람은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오랜만에 이 영화를 보려고 영화관에 갔는데 영화 티켓 값에 좀 놀라긴 했어요. 맞아요. 그 티켓 값에 반도 안 되는 돈으로 넷플릭스나 뭐 왓챠나 디즈니 플러스를 한 달에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도 그렇고 사람들이 극장을 굳이 찾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도 왕과 사는 남자 영화관에는 객석들로 꽉 차 있었어요. 네. 울고 웃는 경험 자체를 선물해줘서 저는 이것만으로도 1,000만 영화의 자격이 충분한 것 같아요. 어린 아가들도 부모님이랑 손잡고 오고 노인분들도 커플분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오랜만에 찾아온 것 같아서 맞아요. 너무 맞아요, 반가웠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왕과 사는 남자의 1,000만 명 중에 한 명이 되기 위해서 쓴 티켓 값이 전혀 아깝지 않다고 느꼈어요. 네, 저는 영화관을 좀 가는 편인데 네. 영화관에서 내 양옆에 사람이 있는 게 처음이었어요. 거의. 네, 그 정도로 정말 야, 영화관에서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본 적이 맞아요. 있었던가. 저도 영화관 알바하면서 이게 티켓 검수를 하거든요. 검표할 때 항상 좀 널널한 관이 있고 예를 들자면 박찬욱 관 같은 건 좀 널널한데 이제 요즘 좀 왕과 사는 남자가 이제 시작을 한다 하면 저도 약간 긴장해요. 연령대가 너무 다양하고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일단 한번 확 몰리기 때문에 저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몸소 체감을 하는 영화였고 1,000만 관객 돌파에 대해서는 일단 1,000만이라는 큰 숫자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거 자체만으로 진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사람 마음을 한 명이라도 움직인다는 게. 근데 일단 다들 가지 않는 극장으로 발을 돌리게 만들었고 그 이후에 행동까지 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관 알바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 좀 싫을 수도 있겠다. 네, 저는 이제 오프닝이랑 엔딩을 항상 검사할 때 들어가는데 갈 때마다 울거든요. 근데 이제 청소하기도 조금 힘들고 티켓 검수하기도 살짝 힘들어서 힘들지만 한국 영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겸허해하고 있습니다. 저 그 3월 2일 공휴일 날 네. 아이파크몰 가서 봤거든요. 근데 제가 근데 그때는 일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이날 진짜 사람 많았어요. 네. 그날 하루에 왕과 사는 남자를 80만 명인가 네, 봤다 네. 했어요. 근데 저도 오랜만에 영화관 가는 느낌 내려고 팝콘도 사고 음료도 사고 했는데 맞아요. 그 관객 수 오르는 그 속도가 엄청 빠르더라고요. 네. 그 제가 이제 마케팅 팀으로서 왕과 사는 남자를 이제 그 관객 수에 대해서 콘텐츠를 만들었었는데 네. 제가 분명히 700만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놓고 이제 외출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800만이 이야. 된 거예요. 당장 우와. 그날 올려야 되는데 저는 외출을 했고 그래서 조금 난감했던 그런 일화가 또 있네요. 실제로 200만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랑 200만에서 700만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동일하대요. 그러니까요. 진짜 상승 곡선이 거의 수직으로. 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왕가 사는 남자를 보면서 떠오르셨던 영화나 같이 봤으면 하는 영화가 있으셨나요? 루니님 있으셨나요? 저는 봄날은 간다입니다. 음. 이게 되게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 사극도 아니고 박지훈 영화도 아니어서 근데 이게 2000년대 초반 한국 로맨스 영화예요. 네. 근데 저는 한국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2개를 딱 손에 꼽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추천 이유는 아무래도 유지태 배우님 때문인데요. 그쵸. 제가 유지태 배우님을 앞에서도 말했는데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왕과산 남자에서 너무 못된 네. 아저씨로 나와서 사람들의 손가락질만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그의 뭔가 청년미? 청춘미? 또 그런 매력도 있다는 거를 많은 분들이 알기를 바라는 마음에 봄날은 간다를 고르겠습니다. 우리 아저씨 그런 아저씨 아닙니다. 보고 싶어졌어요. 봐야겠네요. 저 아직 안 봤거든요. 그거 진짜 4.5점 드렸습니다. 어떻게 사랑의 변환이. 맞아요. 아,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였구나. 네. 맞아요. 라면 먹고 갈래? 네. 명대사 진짜 진짜 많아요. 많네요. 네. 토이님도 있으실까요? 전 이제 천만 영화다 보니까 좀 대중적인 작품이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추천하고 싶은 거는 택시 운전사. 아. 일단은 왕과 사는 남자랑 택시 운전사 둘 다 부당함에 맞서는 역사 속의 한 개인? 네. 그리고 그 개인의 용기를 좀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두 작품 다 저를 펑펑 울게 만들었다는 맞아요. 점에서 자꾸 생각이 나긴 하더라고요. 뭔가 그 작품에서 송강호 배우님의 역할과 왕과 사는 남자에서 유해진 배우님의 역할 살짝 겹쳐 보이는 것도 있네요. 맞아요. 결이 조금 비슷하다고 저는 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엠버님은 무엇일까요? 저는 2개인데요. 오. 완전 2개가 결이 다르고 장르도 달라요. 하나는 기억의 밤이라는 영화고 하나는 리바운드라는 농구 영화예요. 이미 굉장히 상반되죠? 그쵸. 자, 근데 이제 감독님이 누구냐? 장항준 감독님이요. 리바운드에서는 영화 초반부에 코믹한 요소를 좀 더 즐기고 싶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좀 받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추천이고 제 기억의 밤은 이걸? 다크 항준 감독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맞아요. 그런 반전이 진짜 대박인 영화라서 눈물 젖은 말티즈 감독님의 어두운 면을 보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장항준 감독님의 다른 면을 둘 다 볼 수 네. 있는 부분이어서 이거 보고 이 감독님 영화 좀 보고 싶은데 하면 2개 다 보는 걸 진짜 추천하는 네. 것 같아요. 보고 싶어요에 담을 영화들이 많이 생겼네요. 그러네요. 네, 저는 동주를 추천하는데요. 이게 저 사실 이거 안 봤거든요, 아직. 근데 이 영화를 보고 갑자기 이 영화가 너무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실화를 담은 이야기고 왕가 사는 남자랑 동주에 나오는 인물 둘 다 한국인들의 아픈 손가락 같은 어린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통하는 게 있겠다 싶어서 이 동주라는 영화를 저와 함께 왕가 사는 남자를 보고 봅시다. 좋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면접 때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동주 진짜 꼭 보세요. 안 안 보시면 후회할지도 몰라요. 어머. 제 주변에도 저렇게 동주 아리 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단종 아리에 이어서 네, 네. 여기서는 이제 강한을 벌써부터. 네. 지금까지 장항준 감독의 왕가 사는 남자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눌수록 이 영화가 천만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가 하나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영화의 별점을 매겨볼까요? 저희 팟캐스트의 별점 방식 아시죠? 별점이 10점 만점에 5점 이하이면 별로라는 의미에서의 펀치. 그리고 이 영화의 별점이 6점 이상이면 취할 정도로 좋다는 의미의 드렁크로 구분해서 평점을 매길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왕가 사는 남자를 평가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6점 드렁크입니다. 한 줄 평은 관객이 아닌 백성이 되다입니다. 저는 사실 영화를 볼 때 연출 같은 건 잘 몰라요. 그냥 그 순간에 얼만큼 다른 생각 안 하고 몰입하냐 이거 하나로 평가를 하는데 그거만큼은 아쉽지 않은 영화 같았어요. 물론 제 원래 일반적인 취향과는 좀 거리가 많이 있는 영화였지만 그만큼 내가 너무 서양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나? 그래도 내가 한국에서 태어난 백성이긴 한데 라고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백성이 돼. 조상님들을 떠올리게 되는 죄송합니다. 저는 7점 드렁크인데요. 오. 높은데요? 네.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아쉬운 지점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일단 시간이 지나도 되게 오래 마음에 남아있을 것 같은 작품이어서 네, 비교적 높은 점수를 드렸고요. 한 줄 평은 어린 군주의 시린 생애를 녹인 온기들의 기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단어가 너무 다 좋다. 네. 딥해요. 온기들의 기록? 온기들의 기록. 따뜻하잖아요. 어떻게 저는 너무 좀 일단 하겠습니다. 저는 7.5 드렁크고요. 네. 뭐가 기대 중. 준비되고 있어 지금. 제 한 줄 평은 헌명의 내 이놈! 입니다. 헌명에게 하고 싶은 말이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넘어가시죠. 네, 저도 6점 드렁크입니다. 사실 펀치를 줄까 드렁크를 줄까 고민을 했는데 제 기준에선 정량적인 면에선 펀치가 맞는 것 같은데 정성적인 면에선 매우 드렁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제가 극장을 한 번 더 갔다 했잖아요. 네. 사실 명패를 받고 싶어서 간 것도 있지만 근데 이 영화가 나를 극장으로 한 번 더 이끈 데에는 뭔가 그 끌림이 있었지 않을까 그죠. 하는 그런 마음에 나를 이끈 건 이 영화가 나의 마음에 남은 거다 라는 의미에서 펀치에 가장 가까운 드렁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 평은 천만 관객이 아닌 천만 백성의 마음으로입니다. 백성이 되신 분들이 많네요. 네, 그때 당시 조선시대 백성 수가 거의 1,000만 명이었다고 해요. 오. 그래서 지금 이 영화를 보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온 백성의 마음이 단종님에게 와닿았다 이런 의미로 작성해 감동적이에요. 봤습니다. 감동적이다. 따뜻하다. 1457년 강원도 영월 왕위에서 쫓겨난 한 소년과 그 소년 곁에 끝까지 남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그 시간을 몇 줄로 정리해버렸지만 왕과 사는 남자는 그 사이에 숨어있는 따뜻한 순간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냈죠. 짧았던 117분. 하지만 그 시간은 관객들의 마음 깊이 스며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미처 가시지 않는 여운을 안고 다시 극장을 찾는 사람이 있고 영월까지 걸음을 옮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더플로어의 펀치 드렁크 무비를 찾아주신 여러분도 있죠.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극장에서 느꼈던 감정을 다시 한번 천천히 꺼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진행의 아트, 패널의 루니, 토이, 엠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